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실습인 단기사회사업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사회사업은 복지의결을 근거로 합니다. 복지의결에서는 사람다움, 사회다움에 대해서 사람다움은 당사자의 자주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회다움으로는 지역사회 공생성을 이야기합니다. 약자도 살만하고 약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 이웃과 인정이 있어 살만한 마을, 지역사회. 사회사업 방법으로는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인사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하기입니다. 사회사업 주안점은 생태 강점 관계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생태,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 당사자의 인간관계, 지역사회 이웃관계로 실천합니다. 사회사업 철학은 복지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지역사회에 두루 스며 흐르러야 하며 바탕이 살아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이 일을 발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회사업가입니다. 단기사회사업은 방학 중, 사후 중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수행하는 사회사업을 이야기합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직접 기획, 실행,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목표는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것입니다. 실습 기간 중간 1주차는 마을 인사입니다. 2주차는 과업에 대한 기획이고요. 3주차는 실행입니다. 4주차는 평가와 수료식입니다. 이때 도움을 주신 마을 어른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19년 5가지 단기 사회사업이 진행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가족 낚시 대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 실행, 평가했고요. 마을 어른들이 청소년 낚시 활동에 대해서 관심 갖고 도와주었습니다. 청소년이 낚시 활동으로 자연 그대로의 바다를 만났고 우정이 자라고 추억이 생겼습니다. 청소년 가족 낚시대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아까 설명대로 마을 인사, 기획, 실행, 감사 인사, 수료식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사회사업에서 당사자 면접 준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면접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당사자 면접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사자 면접을 준비하면서 청소년 당사자들이 자기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고 대학생 실습생도 당사자가 직접 면접한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더 생기고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가 더 달라집니다. 일주일 동안 청소년들이 모여서 직접 면접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결이가 파워포인트로 낚시 활동에 대해서 직접 소개 자료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경보가 옆에서 듣고 영상을 자기도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안내 포스터도 만들었고 면접을 위한 사전 준비도 사전 실행도 해봤습니다. 청소년 한결이가 PPT로 청소년 낚시 모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면접 심사표를 직접 만들고 채점 문항도 직접 정했습니다. 2-3가지 돌아가면서 질문했고 노래해보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김용국 선생님이 큰 소리로 잘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어제 던졌던 통발을 찾아서 요리 준비를 했는데 통발에는 미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라면을 끓여서 함께 먹었습니다. 면접 결과에 대해서도 직접 면접위원이 전화해서 합격에 대해서 통보해 드렸습니다. 1주차 마을 인사학인데요.
합동 연수를 마치고 주말 동안 사업 워크숍 발표 자료를 만드는 과제가 있었는데 월요일에 관장님 직원들 앞에서 사업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자기가 맡게 된 과업에 대한 소개, 일정과 시나리오, 비전, 연수 소감 등을 발표하고 의견 나눴습니다. 직원들과 관장님께서 응원해 주셨어요. 복지관에서 마을 어르신들께 단기사회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마을 어르신께 청소년 낚시활동 소개했습니다. 활동하는 소개하는 글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세분화해서 적었고 한쪽에는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이 포스트잇은 어르신이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적고 연락처를 적어서 붙이면 이제 그 실습생이 전화 드려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횟집을 하는데 그리고 배도 있어. 그래서 김영국 선생님이 어르신 그럼 혹시 나중에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말했고 어르신이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어르신 성함이 김옥희 어르신이고요. 경보와 한결이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한결이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는 낚시용품점에 가봐요. 그래 함께 가보자. 한결이가 자신이 아는 낚시용품점으로 안내해줬고 반도 낚시용품점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낚시 활동에 대해서 설명 듣고 찌 2봉지와 지렁이 2팩을 주셨습니다. 이때는 청소년들 방학 전이어서 3시 이후에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자전거 여행, 5일장 구경, 해변가 탐방, 매일 저녁 만들어 먹고 정리했습니다. 토요일에는 낚시 다녔습니다. 2주차에는 낚시대회 준비했습니다. 낚시대회 홍보를 구실로 지역사회 구석구석 다니면서 용국생과 청소년들이 수고했습니다. 낚시대회는 좋은 구실이었습니다. 지역에 청소년 낚시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어른들이 도울 수 있는 일과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면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흙 속의 지렁이처럼 이웃과 인정을 찾아다니며 결국 옥토를 만드는 용국쌤 또 우리 청소년 고맙습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서 포스터, 초대장, 낚시 장소 답사 모두 다 스스로 했습니다. 역할, 규칙, 대회를 위해 이야기를 나누고 회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의견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집에서도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여기는 준혁이 있는 집입니다. 초대장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포스터도 그렸습니다. 이 포스터와 초대장을 가지고 복지관 구석구석 붙이고 여러분들께 초대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붙여야겠다고 비가 오는 날 밖으로 나가기도 했는데요. 송악도서관 카페 하모 사장님 또 세븐일레븐 점장님께 찾아가서 부탁드리고 붙였습니다. 3주차는 가족 낚시대회 실행인데요. 낚시대회를 준비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한지 아십니까? 낚싯대가 제일 필요합니다. 낚싯대 있는 분들은 보통 알아서 낚시하시고 가족 낚시대에 참여하실 분들은 낚싯대가 없었습니다. 강창규 어르신께 예전에 어르신 어렸을 때는 낚시 어떻게 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때는 대나무 낚싯대 만들었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대나무 낚싯대 만드는 법 알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대회를 위해서 직접 대나무 구해주시고 대나무 낚싯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가져와서 옛 방법대로 낚싯대 만들었습니다. 대나무 이쪽에 철사로 휘어서 실로 묶으면 되는데 강창룡 어르신께서 직접 오셔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대나무 낚싯대가 낚시대회를 더욱 정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쪽 장을 도움 주신 분들께 전달했습니다. 우리 낚시대의 원활한 진행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청춘학교에서 자랑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창룡 어르신께서 아이들이 만든 위촉장을 소중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가족 대회를 열려면 현수막이 필요합니다. 김재준 어르신께 잘 부탁드렸습니다. 가족 낚시 대회 날 현수막이 붓글씨여서 특색 있고 멋지다는 인사 많이 받았습니다. 낚시대회 격이 높아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서 잘 이뤄냈습니다. 멋진 메달과 상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선물이 풍족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한결이, 그리고 옆에서 도와준 희도와 동현 고맙습니다. 1등상, 2등상, 3등상 외에 여러 가지 상들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낚시왕상, 청소를 잘한 사람에게 준 청소 낚시왕상, 규칙을 잘 지킨 규칙 낚시왕상도 만들었습니다. 청년 낚시 선생님 고태훈 선생님과 낚시 장소 답사했습니다. 세 곳 다 선생님이 추천해 준 곳입니다. 그중 첫 번째 장소 운진항으로 정했는데요. 운진항은 어른들에게도 좋은 낚시터여서 평소에도 많이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준혁이와 함께 안내문을 들고 내일 우리가 사용할 대회 장소 운진항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사용할 대회 장소에는 마을 어른분께서 낚시를 하고 계셨습니다. 낚시를 하고 계신 어른분께 최대한 방해되지 않게 대회 장소 곳곳에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그거 모습을 보시고 어르신께서 알겠다, 내일 재밌게 해라 덕담해 주셨습니다. 준혁이가 준 안내문을 잘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으셨죠. 준혁이는 감사 표현 읽지 않고 감사 인사 드렸습니다. 가족 낚시대회 진행 사진, 김재준 어르신께서 써준 종이에 쓴 붓글씨로 쓴 가족 낚시대회가 멋있게 보입니다. 낚시대회 당일 날에도 낚시 초보들이 잘 낚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운진항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창룡 어르신께서 오셔서. 또 청소년 기획단이 사회보고 접수 안내 그리고 시상까지 전체의 진행을 다 맡아서 역할을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렁이를 끼고 물고기를 떼내는 도우미 역할까지 잘 해냈습니다.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 이웃, 지역 주민 모두가 재미있게 했습니다. 이번 낚시대회가 아들과 함께한 첫 낚시였다고 고맙다 하셨습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겁니다. 정겹고 따뜻했습니다. 낚시하는 사진, 상 받는 사진입니다. 가족 낚시대회 여러분들이 참여했고 마지막 기념사진도 아주 멋지게 찍었습니다. 4주차는 감사 인사와 수료식입니다. 우리 낚시 대회를 도와주신 분들께 찾아다니면서 감사
편지 드렸습니다. 반도낚시 사장님께 도와주셨다고 고맙다고 편지 인사드렸습니다. 카페 하모 사장님, 정말 기뻐하시며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오라고 하셨습니다. 통발에 넣을 돼지비계를 나눠주신 우리들마트 정육점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낚싯대, 대나무를 나눠주신 카센터 사장님 고맙습니다. 수료의 틀 영상도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움 주신 분들께 드릴 감사장도 만들었고요. 수료식에는 강창효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김용국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각기 다른 내용으로 칭찬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포옹 인사했습니다. 낚시 초보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했습니다. 청년 낚시 선생님 고태훈, 강태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청소년 기획단이 위촉장을 만들어 낚시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마을 형님으로서 낚시 선배로서 통발을 만들고 낚싯대를 정비하고 낚싯줄과 낚싯바늘, 미끼를 타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낚싯대의 장소를 제안하고 함께 답사해줬습니다. 청소년 가족낚시대회, 당사자의 자주성을 살렸고 지역사회 공생성을 살렸습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누리고 추억이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체 수료식까지 마치면 단기사회사업 성과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단기사회사업 성과 발표회를 진행한 사진이고요. 기획단 아이들, 청소년 기획단 아이들과 청소년의 부모님, 지역에 있는 복지 실무자들, 또 읍사무소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까지 많이 참석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5가지 단기사회사업 활동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것은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 사례였습니다. 기획단 아이들, 청소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시간 넘는 시간 가만히 앉아서 들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사진 나올 때마다 좋아했고 환호성 질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단기사회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